안녕하세요. 독서 코칭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최석찬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푸른숲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석찬의 백독 백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그러면 단연 세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종시대에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찬란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충령이 세자로 책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국왕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의료 분야의 책들을 읽게 되었고, 군사 분야의 책을 읽게 되었고, 외교 분야의 책도 읽게 되었고, 고전을 깊이 탐독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종의 독서법을 백독 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즉 저자의 사상에 깊이까지 들어가는 그런 독서, 깊이 있는 독서를 세종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세종시대의 그 찬란한 문화, 모든 분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장기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종은 그야말로 고전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했다, 이렇게 말해도 이견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책을 좋아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임금을 아련하러 갈 때 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왜 충령은 눈이 늘 벌겋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충령이 머뭇머뭇할 때 신하들이 이야기해 주죠. 밤새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되니까, 늘 그러니까 태종이 염려스러워서 세종이 밤에는 책을 읽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책과 호롱포를 다 치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틈에 끼어있던 책 한 권을 발견하고 달빛에 비춰서 책을 읽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책을 사랑하셨어요. 국가를 운영할 때, 의견을 물어볼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독서 휴가를 보냈던 실록의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세종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지식 경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를 만들었던 리콴유 수상, 여러분 싱가포르를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정말 찬란한 문화를 지금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싱가포르이 아주 작은 나라였고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없는 그 나라를 단숨에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었느냐, 그 배경에는 리콴유라는 이름을 반드시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리콴유는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국가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었느냐, 내외신 많은 기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리콴유는 독서의 상상이 하나의 실체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리콴유는 책을 사랑했고, 책을 가까이 했고, 책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했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90년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대학을 세운 것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1929년에 로버트 허친슨 박사가 시카고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평범한 삼류대학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시카고 플랜인데, The Great Book Project, 이 플랜을 시작을 했습니다. 위대한 고전 읽기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대학 4년을 마치기 전까지 모든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교가 정한 고전 100권을 반드시 읽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고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로버트 허친슨 박사가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책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왜 그럴까요? 위대한 지도자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위대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바꿔나가는 아주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고전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만났거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추구하면 돈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배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면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오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카고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위대한 고전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놀랍게도 1929년에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시카고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9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삼류대학이 노벨상 수상자 90명 가까이 배출해내는 초인류 대학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예,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소속되어 있을 때 감독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왜 명장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비시즌 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한다 그래요. 그럼 보통 10시쯤 잠자리에 드는데 그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녁은 매우 간단하게 먹고 그 8시간 동안에 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자신이 읽는 고전을 기자들에게 쫙 보여줍니다. 왜 고전을 읽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위대한 선수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위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 위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위대한 삶의 목표들을 선수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973년도 미국에서 미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고 2위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 커다랗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링컨 기념관 앞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In the Temple이라고 써 있어요. 즉 아브라함 링컨이 어디 있어요? 신전 안에 있는 거예요. 50개의 주, 미국 전체 국민이 아브라함 링컨을 신과 방불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죠. 역시나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게 지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기억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책들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과거의 인문 고전을 통해서 오늘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미국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원조가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부터 일하게 됩니다.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서점에서 마음껏 자기가 책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결국 서점에서 일하게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나와 가까운 모든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독서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커다랗게 도움이 됐던 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철로역정, 로마제국 쇠망사, 플루타크 영웅전, 기업론, 선행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에 커다랗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단 한 번도 정치에 나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정치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존경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쉽게 정치 활동을 했고 정치를 통해서 국가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인격은 고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경영자 모임 위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고전 읽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름을 최석찬의 백독 백습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저는 위경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고전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위대한 경영자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고전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석찬의 백독 백습은요, 2025년 내년에 40권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40권을 읽고 그 다음에 40권을 읽고 약 100권의 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책을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서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풍성한 책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벌써부터 이 시간이 기대되는데요.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시간이 되지 않을 2025년에 시작할 내용은 역사책 읽기입니다. 역사책 한 20권이 될 것이고요. 철학책 한 10권이 될 것이고 문학책 한 10권 정도 이렇게 한 40권의 책을 읽고요. 2026년에는 경제 철학 고전, 문학 고전, 고전의 인물들 그리고 인문학 예술편을 10권 정도 읽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전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전을 읽어보면 상당히 쉽다는 것을, 고전을 읽어보면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고전이 어렵기만 했다면 고전이 고전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장되고 말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고전이 쉽습니다.
함께 읽으면 더 쉽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면 재밌습니다. 함께 재밌게 책을 읽어나가는 최석찬의 백독 백습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약 100여 권의 인문 고전을 다룰 텐데, 위대한 경영자 위경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계 지도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계 사회계 지도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계 지도자가 우리 위경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